나는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산속에 있는 오래된 별장을 빌려 며칠간 쉬기로 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5명의 친구들, 지호, 민재, 수빈, 나현 그리고 내가 함께였다. 별장은 마을에서 꽤 떨어져 있었고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도착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신나게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늦은 밤까지 웃고 떠들었다. 문제는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되었다. 나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혼자 일어나게 되었다. 별장은 오래된 건물이었기에 복도가 삐걱거리고 어두웠다.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자꾸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밤사이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웃으며 놀리기만 했다. 오, 여기가 그렇게 으스스하냐? 민재는 말하며 나를 놀렸다. 그래도 그날, 낮에는 별다른 일 없이 우리는 근처 산책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였을 때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누군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침대 옆에 서서 날 내려다보고 있는 무언가의 기운,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귀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나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다른 친구들도 내 비명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다. 나는 너무 겁에 질려 숨이 차올라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친구들은 이내 심각성을 깨닫고 별장을 세심히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것은 찾지 못했다. 그저 신경성일 거라고 자위를 했지만 모두 서로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셋째 날 밤, 드디어 알게 되었다. 나현이 갑작스런 소리에 잠에서 깼고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고 그 순간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을 발견했다. 복도를 지나 우리의 방문 앞에 선 것은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지만 얼굴은 어두움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문 밖에 서서 나연을 응시하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겁에 질린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 판단했고 곧장 짐을 챙겨 떠나기로 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서둘러 짐을 싸고 있을 때 창문 밖에서 마치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급하게 차를 몰고 별장을 떠났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거울 속에 계속해서 그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마을에 다다르자 그 느낌은 서서히 사라졌다. 한동안 친구들과 만나지 못할 만큼의 두려운 경험이었다. 도대체 그 신비로운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를 위협했을까? 우리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다시는 그 별장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리고 때때로 깊은 밤이 되면 내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을 각색하여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건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민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방학을 맞아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시골 할머니 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요. 민준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는 전설이나 귀신 이야기를 매우 좋아했기에 이번에도 할머니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 근처에 있는 귀신의 저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저택은 산기슭에 위치한 폐가로 몇십 년 전 한 대부호가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호 가족은 저택으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돼서 끔찍한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 저택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창문에 불빛이 비추며 여러 명의 저택 탐험자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주민들은 그곳을 기피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택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청년 민준은 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저택을 구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늦게 몰래 집을 빠져나와 손전등만을 들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마을을 깊게 덮고 있었고 달빛이 겨우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외관에서부터 음산함이 느껴질 정도로 무너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각 방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따라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계단은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듯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습니다. 2층 복도를 걷던 중 민준은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복도 끝에 문 뒤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와 긴장감이 마음을 엄습했지만 민준은 자신의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 문을 향해 걸어가자 소리가 점점 커졌고 마침내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민준은 문 손잡이를 잡고 서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단전에서 차오르는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는 옛 대부호 가족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고 초상화 속 눈들은 그를 쏘아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흔들의자가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고 의자 아래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방 안에 있기가 두려워 재빨리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스스로 쾅 닫히며 방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고 이제는 인형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손에 들린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주는 필사적으로 손전등을 내던지고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 그의 어깨를 살포시 잡아왔습니다. 민주는 소리를 지르며 안간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했고 마침내 문이 열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출구에 도달했을 때 그제야 민주는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택은 깜깜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아무것도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진 채로 허겁지겁 산길을 내려왔고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다시는 그 저택 근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는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그를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흔들리던 의자와 인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초상화의 눈빛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항상 도전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개 익명의 사용자들에 의해 게시되며 그중 많은 이야기들은 불특정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공포 이야기 중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서울의 외곽 지역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한때 번화가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었다. 수년이 지나자 이곳은 잊힌 공간이 되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발단은 어느 한 여름밤이었다. 한 주민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피로에 지쳐 잠시 엘리베이터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던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톡톡히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는 앞에서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되었다. 소녀는 이승에서 벗어난 듯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섬뜩했던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대신 깊은 어둠만이 깃들어 있었다. 주민은 속으로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무시하기로 했다. 소녀는 그저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주민의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몇 층이나 지났을까? 엘리베이터가 한 번 멈췄다.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문이 열리고 닫혔을 뿐이었다. 이때 주민은 조용히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그러나 소녀는 그저 전방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층층이 거듭되어 갈수록 점점 소녀의 존재감에 압도된 주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신경이 곤두서가는 사이 드디어 그의 목적지가 되었다.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벗어나려고 문가로 향했을 때 그 소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곧 따라올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절로 등골이 오싹해진 주민은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의 일을 잊으려 노력했다. 그날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꿈속에서는 항상 그 소녀가 나타나곤 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그 소녀가 겹쳐 보이는 환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주민은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던 마지막 밤 그는 꿈속에서 소녀와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을 품고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말에 깨어난 그는 모든 것이 전보다 더욱 생생한 악몽 속에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떠나지 못했고 결국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주민을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이 아파트의 이야기는 지금도 풍문으로 돌며 가끔씩 그곳을 지나치던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전율을 안겨주곤 한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저 누군가의 창작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엇갈리지만 그곳을 경험한 이에게는 분명 섬뜩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못한다고 전한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어딘가에서 그 소녀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순간이 이따금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끝이 찾아올 것이란 것도